사연 하나 노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중무장하시고 외출하세요. 시작할게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호텔 총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꺾었어요. 근데요, 그 인사가 향한 곳은 시장에서 옷이나 깁는다고 무시당하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시장에서 남의 바지단이나 줄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돈을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비웃었거든요. 연 매출 3천억, 직원 2,000명, 백화점 1층을 점령한 브랜드 3개. 그게 전부 우리 엄마 거라는 걸 모른 채로요. 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딱 눈 감고 수선집 딸로만 소개해라. 진짜 내 딸 아껴줄 사람인지 엄마가 직접 보겠다. 그래서 2년을 참았어요. 남자친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선을 넘었어요. 영어로 된 판 읽으실 수는 있으시죠? 시장에선 순대국밥이나 드셨을 텐데. 촌스러운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결혼식장에 촌스러운 한복 입고 서 계실 거 생각하면 벌써 머리 아파요. 엄마는 그냥 웃고 계셨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고 있었고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비켜주십시오. 총지배인이 뛰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우아한 척했죠. 어머, 내가 온 걸 어떻게 알고 마중까지. 역시 VIP 대우는 다르네. 근데요. 지배인이 시어머니를 쌩하니 지나쳐서 우리 엄마 앞에 선 거예요. 회장님, 방문하신다는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이 사람 시장에서 옷 수선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분은 저희 호텔 지분 40%를 가지신 대주주이자 세연 패션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어요. 쨍그랑. 그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렸어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입을 여셨거든요. 태민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브랜드 로제, 메이든 오드리. 그거 다 우리 회사 브랜드인 건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브랜드들 담당 상품 기획자였거든요. 자기 실적 만들어준 회사 회장을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따뜻한 밤 냄새, 포근한 품? 저는 죄송하게도 엄마의 거친 손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실밥에 쓸리고 바늘에 찔려 성한 곳 하나 없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그 손 말이에요. 오늘 할 이야기는 시장에서 옷이나 깁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저희 엄마가 사실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엄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후회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우리 엄마 가게는 경기도 외곽 낡은 재래시장 안에 있습니다. 간판 이래봤자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순옥이라는 글자만 간신히 보이는 2평 남짓한 작은 수선집이에요. 이곳에서 엄마는 10수년을 일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한결같습니다. 입에는 시침핀을 물고 눈에는 돋보기를 쓴 채 헌 옷가지들과 씨름하는 모습.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줌마, 이거 바지 기장 줄이는데 무슨 5,000원이나 받아? 4,000원에 해줘요 좀. 딴 데는 다 깎아주던데. 요즘은 덜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2,000원 깎으려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죠. 어떤 손님은 옷을 툭 던지며 반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수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을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렀을 때 이런 상황도 봤어요.
한 젊은 여자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내가 이거 비싼 옷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음질이 왜 이래? 시력이 나쁘신가요? 나 참. 엄마는 그 젊은 여자 앞에서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가게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그냥 저런 진상 손님은 받지 마. 자존심도 없어.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서연아,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엄마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이렇게 1,000원, 2,000원 모아서 우리 서연이 등록금도 내고 맛있는 고기도 사주는데 뭐가 부끄러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 엄마는 이 일이 재밌는 걸. 그런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엄마를. 결혼을 약속했던 남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으네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집안의 재력이나 부모 직업부터 따지며 사람 금 나누는 거. 솔직히 부모 마음으론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사람 됨됨이보다 돈이 먼저인 요즘 세태가 야속하신가요?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돈이 인격이 되는 세상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이 사람 태민이를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인사팀 대리였고 저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죠. 태민이는 참 착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서연아, 나는 네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어.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은 거야. 라는 그 말에 속았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빠지면 당장의 그 상황만 보이는 거잖아요. 뭐든 다 좋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의 힘 말이죠. 그 사람도 그때는 진심이었을 수도.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게 자기 엄마 앞에서는 촛불처럼 힘없이 꺼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예비 시어머니를 한번 뵙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태민이 어머니는 백화점 패션 MD로 일하고 계신답니다. 쉽게 말해서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 요쪽 업계에서는 제법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첫 만남 장소는 꽤 비싼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에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태민이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와, 정말 눈이 부시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 시계까지. 그 화려함에 저는 주눅들지 않으려 정신을 단디 챙겼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90도로 인사하자 그분은 자리에 앉으며 선글라스를 벗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스캔을 하더라고요. 마치 백화점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의 흠집을 찾아내려는 감정사처럼 말이죠. 내가 서연이구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태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앉아라. 네, 어머니.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너 광고회사 다닌다고. 그래, 뭐 요즘 여자들도 전문직 하나쯤은 있어야지. 괜찮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들었고.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수선집을 운영하세요. 순간 찻잔을 들어 올리던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수선집? 네.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물티슈를 꺼내 손을 벅벅 닦으시네요. 아, 옷 깁는 일 하신다고. 시장 바닥에서? 그 시장 바닥이라는 단어에 억양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봐. 태민아, 너는 미리 말을 했어야지.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서연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태민이가 거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서연 양,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솔직한 편이라서 말이야. 나는 우리 태민이가 좀 더 격이 맞는 집안이랑 맺어졌으면 했거든. 격이요? 그래, 격. 나는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브랜드를 다루는 사람이야. 내 안목이 얼마나 높은지 알지? 근데 사돈될 분이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남의 바지단이나 줄이고 계신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 내 면전에서 우리 엄마를 모욕한 건가?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참았어요. 태민이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으니깐요. 그래, 결혼하면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내가 참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비록 작은 가게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분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해요. 어머, 누가 뭐래?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지. 근데 서연 양 급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야. 사는 환경이 다르면 생각하는 수준도 다르거든. 보고 듣는 게 다르니까.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나오려는데 꾹꾹 눌러 넣으며 참으며 또 참았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들고 너무 분해서요. 그로부터 2달 후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태민이가 열심히 어머니를 설득했대요. 우리 엄마가 일단 만나보자고 하셔. 걱정 마. 저는 불안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장소가 결정됐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이 작정하고 우리 엄마 길을 누르려고 하시는구나. 상견례 장소는 시내에서 비싸다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드신 분인데 포크랑 나이프가 줄줄이 놓인 그곳에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상견례 당일 호텔 로비에 들어선 엄마는 잔뜩 긴장해서 제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여기 진짜 으리으리하다. 엄마, 긴장하지 마. 별거 아니야. 자리에 앉자마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공기는 무거웠고 시어머니가 뿜어내는 거만함은 식탁 위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태민이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들이키고 계셨고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입이었죠. 여기 분위기 참 좋죠? 시장통 시끄러운 소리만 듣다가 이런 클래식 들으시니까 적응 안 되시겠다. 네. 조용하고 좋네요.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꾸하시고 표정 관리를 하셨어요. 그때 웨이터가 가죽으로 된 두툼한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펼쳐보니 온통 불어와 영어로 된 글씨들 뿐이더군요. 메뉴마다 가격대가 비싸서 웬만한 월급쟁이는 오기가 꺼려지는 밥값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척 펼치더니 돋보기를 꺼내 쓰고는 유창한 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앙트레는 푸아그라로 하고 메인은 안심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와인은 샤토 마고 빈티지로 준비해줘요. 그러곤 고개를 돌려 저희 엄마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서연이 어머님은 뭐 드시겠어요? 메뉴판 읽으실 수는 있으시죠? 이게 다 영어라. 시장에선 순대국밥이나 칼국수만 드셨을 텐데 뭐가 뭔지 아셔야 시키지. 순간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질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태민이가 엄마 좀
하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시켜드릴게. 제일 무난한 거로. 촌스러운 입맛에도 맞을 만한 거로 골라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민이가 제 팔을 잡으며 서연아 진정해. 라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어머, 얘. 너 지금 소리 지른 거니? 역시.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예의도 없지. 뭐라고요? 틀린 말 아니잖아.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억척스럽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만 봤겠지. 나는 우리 태민이가 너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했어. 격이 안 맞아서 나중에 사달이 날 거라고. 격. 또 그놈의 격 타령.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서연 어머님이 좀 부끄럽네요. 나중에 우리 태민이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올 텐데 사돈이 촌스러운 한복 입고 서 계실 거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파. 내 체면도 있는데 말이야. 그때였어요.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엄마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는데 달그락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화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서늘한 눈빛이었죠. 태민이 어머님,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네. 격이 안 맞는다. 그렇죠. 격이 안 맞긴 하네요. 근데 그 격이라는 게 꼭 돈이나 직업으로만 따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말 한마디를 해도 품위 없게 하는 사람이 더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태민이 어머님 같은 사람.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다. 파혼이다.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메뉴판 못 읽을까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도 까막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호텔 주방장이 바뀐 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달부터 코스 구성이 바뀌어서 지금 사돈이 시키신 그 푸아그라 요리 평이 아주 안 좋던데. 기가 막혀서. 시장 아줌마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무나 오는 동네 분식집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려는 찰나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남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옛말은 21세기인 지금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비켜요, 비켜. 종종 걸음으로 호텔 총지배인이 뛰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 김 지배인 아니야? 내가 온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마중까지. 역시 VIP 대우는 다르네.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 했죠. 하지만 지배인은 시어머니를 쌩하니 스쳐 지나고 우리 엄마 순옥 씨 앞에 서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방문하신다는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의전팀도 대기 못 시켰는데.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건 당연했고요. 태민 역시 마찬가지. 회장님? 김 지배인 지금 누구한테 회장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분은 시장에서 옷 수선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황당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분은 저희 호텔의 지분 40%를 보유하신 대주주이자 세연 패션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사실, 여기서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부자인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선집 가게를 하고 계시지만 연 매출 3천억 원이 넘는 세연 패션의 회장님이세요. 엄마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시는 분이에요. 회사 홈페이지에도 사진 한 장 안 올리시고 인터뷰도 일절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세연 패션 회장님 얼굴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 혼 얘기가 나왔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딱 눈 감고 수선집 딸로만 인사시켜라. 진짜 내 딸 아껴줄 사람인지 엄마가 직접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을 아꼈어요. 태민이하고 사귀 때도 이 사실을 말 안 했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크를 쥐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더니 챙그랑하고 포크를 접시 위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엄마는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김지배인 소란 피우지 마. 사적인 자리야. 그냥 조용히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 수준을 걱정해 주셔서 말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모자랐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든 시장 아줌마의 모습은 없었어요. 기업 총수의 카리스마만이 남아있었죠. 태민 어머니, 아까 제 직업이 부끄럽다고 하셨죠? 맞아요. 저 시장에서 수선집해요. 그건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니까요. 근데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연 패션그룹 대표이사 김순옥. 태민 어머니가 백화점 MD로 일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려줘서 고마워하던 브랜드 로제 메이든 오드리. 그거 다 우리 회사 브랜드인 건 아십니까? 네. 그게 무슨. 모르셨나 보네요. 그리고 태민 어머님 일하고 계시는 그 백화점 1층 로열층의 매출의 40%를 우리 브랜드가 책임지고 있다죠. 시어머니는 숨도 못 쉬고 뻐끔거렸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자신의 실적을 만들어준 그 회사, 그 브랜드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서 무시했던 수선집 아줌마였다니. 그게, 저기 서연 어머님. 아니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몰랐으면 괜찮은 겁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직업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백화점 임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벼슬입니까? 엄마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태민이는 고개도 못 들고 식탁보만 쥐어뜯고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엄마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산. 속이 뻥 뚫리다 못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돈 있다고 지위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던 인간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꼴.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이고 이게 바로 사이다죠. 상황이 역전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가관이네요. 아까의 그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울기 직전의 얼굴로 엄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진짜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태민이랑 서연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어디 있다고. 엄마는 차갑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보기 좀 그렇습니다. 제발요. 제가 이번 시즌 세연 패션에서 만든 브랜드랑 재계약 못하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제발 제 무례함을 한 번만 봐주세요. 재계약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오늘 제 딸 아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장 상인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욕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하루 온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인가요?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둔 집에 내 딸 못 보냅니다. 오늘부로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안 돼요. 회장님. 아니 서연아. 서연아, 네가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봐. 응?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남자를요. 태민아, 너 기억나? 우리 엄마 직업 상관없다던 말. 내가 사랑하는 건 나지 배경이 아니라고 했던 말.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러실 줄 몰랐어. 아니, 넌 알았어.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방관했어. 우리 엄마가 무시당할 때 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게 너야. 서연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저는 엄마와 함께 레스토랑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태민이의 부르짖음이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탔을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강인해 보이던 엄마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돈 좀 있다고 유세던 것 같아서 부끄럽구나. 아니야, 엄마. 오늘 엄마 진짜 최고였어. 나 평생 이렇게 속 시원한 적 처음이야. 태민이 어머니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회사 브랜드들이 일제히 백화점에서 철수하겠다고 압박을 넣으니 백화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죠. 지금 저는 엄마 회사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여전히 시장 수선집에 나가 엄마를 돕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시장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화려한 호텔 클래식보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이 소리가 저에게는 살아있는 음악처럼 들립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친 손이라도 정직하게 땀 흘리는 그 손이 명품으로 치장한 손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희 엄마의 굽은 등은 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잠재적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